안녕하세요. 영양가 있는 아줌마입니다. 오늘 천연과 합성 똑소리 나는 비타민 선택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10분을 넘겼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커트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합성 영양제와 천연의 그런 영양제는 비타민만, 무기질만 있는 그런 비교의 가치가 안 된다. 천연에는 합성에 들어있지 않은 뭐가 들어있다고 제가 여기서 읽어드렸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호르몬, 산소 함량, 파이토케미칼, 효소. 이거는 일반 그런 제약회사나 일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합성 영양제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영양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소화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보조인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조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천연의 원료의 비타민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 다시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연 비타민을 섭취하려면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토양의 질을 개선하고 식품에서 빠져나간 영양소를 보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토양의 질을 개선하려면 윤작, 같은 땅에서 여러 농작을 해마다 바꾸어 심는 일을 하고 유기농법을 주요 농업 기술로 채택해야 한다. 천연이든 합성이든 영양제는 몸에 들어가는 매 한 가지다. 한번 읽어볼게요. 단백질에는 어떤 세포에 붙어 흡수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고유 정보가 있다. 영양소는 그저 영양이 부족한 세포를 찾아 몸속을 하염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마다 고유한 주소와 우편번호가 있어 주소와 우편번호가 같은 세포를 향해 직접 이동한다. 이는 생명체가 구축한 자연의 운송체계라 할 수 있는데 실험실에서 합성한 물질은 이 같은 자연의 운송체계를 흉내내지 못한다. 이런 효율적이고 명료한 운송체계 덕분에 천연 영양소가 합성 영양소보다 훨씬 흡수가 잘 되고 생체 이용률이 높은 것이다. 미국 환경의학학회는 합성 영양소와 천연 영양소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합성 물질과 천연 물질의 화학 구조가 같다고 해도 천연 물질을 먹었을 때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이 합성 물질을 먹었을 때는 화학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합성 비타민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는 임상실험에서 자주 확인된다. 우리 몸은 합성 영양제를 외부 물질로 인식한다. 침략자이기 때문에 생존에 위협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침략자에 맞서기 위해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를 내보낸다. 합성 영양제를 물리치는데 많은 백혈구가 투입되면 정말로 맞서 싸워야 하는 해로운 미생물, 바이러스와 세균, 그 다음에 스피로헤타, 라임병을 일으키는 특이한 나선형의 가늘고 긴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세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병에 걸릴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음식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서 섭취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믿고 싶지 않겠지만 현재 세계 곳곳에서 시판되는 비타민C는 대부분 추악한 진실을 담고 있다. 합성 비타민C는 감기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는커녕 신체 조직과 면역계 같은 중요한 부위의 또 다른 독성으로 작용한다. 식품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이라고 해도 보조인자 없이 먹으면 효과가 없다. 식품에서 한 가지 비타민만 추출하는 것은 그 비타민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보조인자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서 오렌지에서 비타민C만 추출하면 비타민C가 완벽하게 기능하는 데 필요한 바이오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하지 못하게 된다. 이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식물 농축물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귤을 먹을 때 귤 안에 있는 하얀 실 같은 껍질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먹어야 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 C들을 흡수하는데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귤에서 비타민 C만 추출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귤 자체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합성 물질은 우리 몸에 얼마나 쓰일까? 흔히 사람은 소화 흡수에 능숙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 우리 몸은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의 소화기관은 유인원이나 초식동물처럼 복잡하다. 인체는 합성 화학 물질을 소화시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독소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염증은 감기도 염증이고요. 몸이 산성화되는 거. 우리 몸은 약알칼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몸이 산성화된다는 건 우리 몸의 체액 균형,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몸이 자주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단백질 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며칠 동안 그냥 집안에다 모아두면 어떻죠? 냄새가 나고 그 안에 부패가 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랍니다. 음식물을 먹고 소화되지 못하는 그런 합성 영양제들이나 음식물들, 그런 찌꺼기들은요, 우리 몸속에서 부패가 되고 그것 또한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질 좋은 영양제를 드셔야 되는 게 맞으세요. 그런데 제 소비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간단한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소화가 안 되지 않아. 나 체하지 않아. 난 소화가 잘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화의 기준은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그런 영양제들이 잘게 쪼개져서 우리 몸속 구석구석까지 영양이 세포 안까지 흡수가 되는 걸 소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희 소비자분들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체하면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소화가 안 되는 건데요. 우리 몸속에 제대로 소화 흡수가 돼야 되는 것, 세포 속까지 흡수가 돼야 되는 것까지가 소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영양소든 소화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뿐더러 위험할 수도 있다. 또한 소화력이 약하면 음식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비만이나 다른 건강상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영양소의 소화 흡수율을 향상시키고 몸의 기능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 좋은 음식으로 영양소를 풍부히 섭취하고 모자라는 영양소는 천연의 영양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이다. 합성 영양제 속에는 천연 비타민에 들어있는 보조인자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합성 영양제를 영양소가 아닌 오염물질로 인식한다. 그런데도 실험실에서 비타민의 일부만 추출해 만든 합성 물질을 진짜 비타민이라고 여길 것인가? 그런 합성 물질이 자연이 만든 비타민처럼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겠다고 믿는가? 이 물음에 당신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대답하길 바란다. 제가 오늘은 천연과 합성 똑소리 나는 비타민 선택법 마지막으로 다 읽어드렸고요.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어느 정도 그 기준, 영양소의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요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뱃살이 하염없이 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물론 얘가 다 100%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읽어드릴 책은 내 몸을 병들게 하는 설탕 중독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